준비된 그 뉴스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바닷모래 채취로 소리를 좀 높여주시죠. 남해안 어장의 모습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일상한 어민들은 진작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듣질 않았습니다. 취재 공중조 기자입니다. 다시 하세요. 소리를 높이라니까. 바닷모래 오랜 바닷모래 채취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남해안 어장의 모습 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결과를 예상한 어민들은 진작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듣질 않았습니다. 취재 공중조 기자입니다. 바닷모래 채취와 어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지난 2013년 전담대의 용역보고서. 어장 피해가 매우 적고 모래 채취와 어업 생산량 감소 간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15명의 재검토 결과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피해 범위가 44.9제곱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 해역 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조업 사실이 있는 그런 어업자들에 대한 조업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나온 걸까? 조사를 맡긴 기관이 다름 아닌 바닷모래 채취업체를 선정하고 이용료를 거두는 역할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채취로 돈을 벌어야 하는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에게 유리한 용역 결과를 내놓을 일이 만무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골재 채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1년 후에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상급기관인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래 채취 업체들의 모임인 골재협회 간부로 줄곧 일해온 사실도 이 같은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국책사업용으로 채취가 시작된 바닷모래가 이제는 주로 아파트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현실 때문에 어민들은 더 붕괴합니다. 어자원이 보관하고 또 어민의 생존권에 어떤 막대한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쫓아 바다 밑바닥이 맨살을 드러낼 때까지 9년간이나 계속된 모래 채취. 그 이면에는 정부와 골재업자, 건설업자 간의 돈벌이 사슬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공도입니다. 자, 아까 뉴스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골재협회 현재 상금 부회장이 국토부 가장 출신의 심재홍 전 가장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관리감독해야 될 국토부 간부 출신이 유관단체인 골재협회에 상금 부회장으로 지금 돼 있다는 부분도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유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그 보도된 대로 작년에 20년 만에 이 우리나라 그 수산업 의획고가 100만 톤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민들은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이 바다 모래 채취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가 깨져서 이 의획고가 이제 급감했다. 아시다시피 바다 모래는 육지의 논농사에서 못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 채취 때문에 웅덩이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의획고는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현희 의원님의 이제 답변에 이 골재 채취의 다변화를 이제 추진하겠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재 채취 다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전에 있어 와야 됩니다. 원래 부산 신항에 들어갈 모래용으로 2년간만 이제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더 이어서 7년 넘게 지금 민수용으로도 개하고 있죠. 장관님. 지금 9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그 9년 동안에 골재 채취의 다변화를 전혀 준비 안 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일종의 국토부가 뭐 모래 채취 다변화에 대해서 직무유기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재 채취 다변화를 준비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글쎄요, 골재 채취 문제가 이번에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부터 우리 그 하천모래
골재가 거의 어느 정도 용량의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임진강 북한의 모래도 수입해다가 쓰고 또 서해안 모래도 채취를 해서 쓰고 물론 그 안에 그 내륙 모래 또는 뭐 산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래 그 파쇄해서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다변화된 채로 지금 저기 연구가 되어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안정적인 그러니까 채취원은 지금, 없습니다. 예, 모래의 30%를 지금 바닷모래를 쓰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 70%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파쇄골재라든지 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천 모래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네. 한번 자료를 한 PPT 자료를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여주 쪽에 예, 한강 에서 예, 준설토 야적장 예, 이제 저렇게 쭉 한 4, 5km간의 모래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오른쪽 중반부에 보이는 저게 지금 모래산입니다. 4대강 사업해서 준설토를 이제 앞으로 사업용으로 쓰겠다 해서 여주시 쪽에 강변에 지금 몇 킬로에 걸쳐가지고 약 3,500만 루베가 지금 있습니다. 이 3,500만 루베의 양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제 1,000만 정도 이 제도에서 모래 채취를 한 걸로 보면은 약 4년 가깝게 바닷모래를 대신할 만한 그게 지금 여주에 쌓여져 있습니다. 예. 장관님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이런 거를 있는데 활용하면 되죠. 저기 모래라는 모래라는 게 운반 이동을 하는데 운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50km 넘어가면 경제성이 급격히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임이 2배, 3배씩 막 올라가기 때문에 저 여주에 있는 모래를 동남권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아마 트럭당 3만 원이 호가해서 도저히 경제성을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1년간 정도면은 네. 뭐 이제 이 운송비가 많아서 예, 더 쓰십시오. 더 주십시오. 1년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무려 9년간이나 바다모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계획대로 넘었으면 7년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산업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고요. 물론 뭐 건설업이나 이쪽도 물론 중요한 산업입니다만 그러나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거의 180만입니다. 그런 수산인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혀가면서까지, 저 있는 모래도 그냥 골재 채취업자가 단순히 뭐 운송비 더 든다는 거, 근데 운송비 더 든다고 해서 전체 건설원가의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게 증가할 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골재 채취업자들의 대면하는 기간밖에 안 되죠.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자꾸 하면은. 골재 채취업자가 저희들 이 건의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동남권에는 서해안에서 골재를 가져오는데도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서 이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데 골재 채취 협의 환경 영향 평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데가 전남대학교고, 전남대학교는 골재 환경 영향 협의 기관인 해수부와 이런 관련 기관들 환경 단체의 그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고,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영향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채취를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한 것입니다. 전남대학 조사 결과 이전에 경상대에서 조사했다는 장관님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경상대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예, 뭐 그거는 전남대 옮기면서 수봉이 전남대하고 영도 중에서 바뀐 거예요. 피해 조사에.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용역기관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의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군산대에 또 지정해준 군산대에서 거기 감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장난해라 말이 아니고 전남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경상대 위성 조사 결과 특선이 저희들도 해수부와 동의하는 어업인과 동의하는 정부와 어업인이 동의하는 객관적으로 신뢰 있는 기관에 맡겨서 피해 조사가 나올 때 따지면 일방적으로 연장하지 말라는
그걸 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네. 그래서 용산대 그 피해 조사를 한 것도 장관님이 직접 살펴보십시오. 아니요. 글쎄,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그런 협의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 조사를 하되 일단 골재 채취는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1월 달에 와서 입장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실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어민들과도 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데 1월 15일 지나면서 다시 막 입장을 강경 선회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뭐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사업을 상반기 중에 61%를 조기 집행하자고 하고 있고 특히 동남권에는 이지 저쪽 골재가 거의 지금도 공사의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부산 신항이나 다른 예. 아니, 글쎄, 그게 뭐 충분하게, 그게 오래전부터, 어업 피해가, 이 골재 채취 때문에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게 미리부터 준비가 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협의가 됐을 건데, 지금 주시는 그런 어민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계 어민들은 이미 작년 연말에 합의하신 부분이고, 올 초에 부산 수협에서 아마 이런 걸 문제를 갑자기 제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들도 뭐 따지고 보면 그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어획량 뭐 이래 항의를 했지만은 그런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계 시군의 어민들하고도 어민단체들하고 합의가 원만이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연간의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는데. 자, 장관님, 최인호 의원님, 그것도 다음 의원님들 또 지금 질의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혹시 그거에 궁금하신 대해서, 사항이 있으면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논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또 추가 이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